안녕하세요. 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3살 비만이 여든까지 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아 비만 예방법을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건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비만 부분은 어릴 적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사는데 이 어릴 적에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라도 약간의 비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는 환경만 좀 잘 관리해줘도 비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비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정리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인 비만이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25%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비만의 증가율이 빠른 거고요. 특히 거기에 소아 비만은요, 5에서 15%까지. 그리고 그 증가율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먹는 그러니까 식생활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 소아 비만은요, 성인 비만과도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소아 비만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아 비만의 80%는 거의 성인에도 비만이 될 수가 있고요. 성인 인구의 비만 인구의 한 30%는 어릴 때부터 소아 비만이었다라는 거. 그게 한 3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소아 비만이 그만큼 중요하냐? 이 소아 비만은요. 지방 세포 수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도 점점점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의 비만은요, 지방 세포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절이 더 쉽다라면 소아 비만은 아예 지방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중에 살을 빼더라도 다시 찔 확률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성인에까지 계속 연장되기가 쉽다. 그래서 소아 비만은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병으로까지 느끼셔야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유전보다 이 식생활 문화, 이 생활 패턴만 조금만 바꿔줘도 비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소아 비만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 방법 7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레스는요, 성인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만병의 근원이고요,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아이들은 뭐예요? 표현하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는 거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마찰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너무 어릴 적부터 공부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뛰어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학습이 어린 시기에, 특히 유아 시기에는 절대 하지 마셔라. 마음껏 뛰어놀게 해라. 그리고 유아들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세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첫 번째 소아 비만의 가장 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 요즘에 인성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 밥상머리 교육, 하브루타 교육에서도 기본이 됐던 이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은요,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그때는요, 인스턴트 음식이냐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육류, 야채,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가 갖추어진 식단을 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자주 하면 할수록 너무 좋지만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니까 5번에서 7번 이상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침을 꼭 먹여라. 아침을 정말 꼭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식욕에 관계된 호르몬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렐린은 뭐예요? 식욕을 만들어주는 거, 먹고 싶게 하는 원초적인 호르몬이고요. 렙틴은 식욕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만 먹게 해라 이러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요. 점심에 뭘 하게 돼요?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과식, 편식, 운동 부족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침을 안 먹고 나면 아이들은 밤에 자면서 뇌 활동이 굉장히 왕성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이렇게 뭐예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뇌가 다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예요? 점심에 과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밥을 제대로 안 먹게 되면 뭐 하게 되겠어요? 인스턴트 음식이냐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골고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만 말 그대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되다 보면 당연히 이게 비만 지방세포를 늘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 그 안에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꼭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디지털 미디어를 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TV, 스마트폰 이거를 밥 먹을 때는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다라면요, 그거 보고 TV는 끈 상태에서 밥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이 밥 먹는 거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안에 음식에 대한 맛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밥 먹는 시간은 온건히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이 인성이 그 안에서 또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방해되는 그러한 디지털 기기는 뭐든지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먹는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 먹는 게 강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혼족, 혼밥이래서 혼자서 먹다 보니까 도리어 더 빨리 먹는 것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도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 빨리빨리 막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먹을수록 비만이 안 되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0분에서 30분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시간이 그냥 꽉 식사예요. 근데 우리는 식사 시간 보면은 10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이상은 식사 시간으로 꼭 확보를 해서 그 시간 안에 밥을 먹게끔 하고, 아이들이 관리학 운동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거 하는 것도 어릴 적에 같이 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먹는 습관, 여섯 번째는 먹는 습관을 제대로 형성시켜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꼭 먹고 밥 먹을 때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 먹고 이러한 식에서 식단표를 아이랑 같이 구성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 그게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인 학습을 꼭 이렇게 공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학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는 습관, 이 생활 습관, 식습관을 잘 형성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운동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뛰어놀 때 두뇌 발달에도 좋고 모든 영역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쓰게 되면 당연히 식욕이 생길 것이고, 그때 제대로 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골고루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7가지 제가 쭉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해준다. 네 번째, TV나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는 제거시킨다, 없앤다, 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 네, 속도 조절을 한다. 6번째는 먹는 식습관을 제대로 형성시켜준다. 7번째, 운동을 한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 소화 비만을 막는, 소화 비만을 되지 않게끔 해주는 예방법이니 꼭 기억을 하시고 실천하세요. 정말 소화 비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아침 꼭 챙겨 드시고 아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먹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